안녕하세요. 진달래 약사입니다. 요즘에 홈쇼핑에서 그 멜라토닌 제품을 많이 팔고 있어서 약국에 오셔서도 그 멜라토닌 제품에 대해서 좀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멜라토닌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빛을 받게 되면 그 눈에 있는 망막 신경젤에서 멜라노핀이라는 그 빛을 수용하는 그 수용기가 있는데요. 그게 빛을 수용을 해서 그게 이제 뇌 쪽에 있는 시상하부 밑에 쪽에 있는 식교차 상액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빛의 강도를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교차 상액에서 다시 그 옆쪽에 있는 송가샘으로 또 빛에 대한 신호를 주게 되면 이 송가샘에서 그 빛의 강도에 따라서 멜라토닌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적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조절을 하게 됩니다. 빛을 많이 수용했을 때는 멜라토닌을 적게 만들어내고요. 빛이 없고 좀 어두워졌을 때는 멜라토닌을 밤에는 한 10배 이상 더 많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 양에 따라서 우리 몸의 그 생체적 리듬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좀 졸음이 오고 잠을 자게 되고요. 멜라토닌 양이 적어지면 이렇게 깨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주기 리듬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멜라토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 수면 영양제로 그래서 멜라토닌이 많이 그 쓰여지고 있는 거고요. 멜라토닌은 이런 수면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효능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인체생리학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정리한 것을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외부에서 알약으로 투여된 멜라토닌은 수면 진정제와 같이 부작용 없이 자연 수면을 유도한다. 따라서 멜라토닌은 수면을 촉진하는데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이제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거는 서카딘 서방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적응증은 수면의 질이 저하된 55세 이상의 불면증 환자의 단기 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침 한두 시간 전에 투여를 하고요. 13주까지 투여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때까지 투여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좀 이렇게 쉬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거를 먹었을 때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이렇게 졸음이 오다 보니까 좀 졸립다거나 그 깨어나서도 좀 졸립다거나 어지럼증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두통, 비인두염, 요통, 관절통 이런 부작용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신 이거는 이제 석화딘 서방적이잖아요. 이 서방적이라는 거는 약물이 서서히 녹아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서방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 효과가 길어서 좀 수면 시간을 좀 길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서방정은.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요즘에 건강식품으로 나와 있는 그런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들은 이게 작용 시간이 좀 짧다고 그래요. 식물성 멜라토닌은 말 그대로 식물에서 그 만들어지는 추출된 천연 멜라토닌 성분들을 쓰고 있는데 주로 뭐 피스타치오라든가 클로렐라 그다음에 그 토마토 중에 소마토라고 있는데 그런 성분들에서 추출한 천연 멜라토닌 성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들은 아까 그 석화딘 서방증처럼 이렇게 서서히 녹아서 나오는 그런 서방형 제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 시간이 길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이 멜라토닌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는데 한 3시, 3, 4시간 정도를 좀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물성 멜라토닌 영양제들에는 이제 멜라토닌뿐만 아니라 좀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라임 추출물이라든가 타트체리, 그다음에 마그네슘, 시계꽃 추출물, 상추 추출물, 그다음에 감태 추출물, 대추야자 추출물 등 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좀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영양소들을 같이 합쳐서 이렇게 그 수면 영양제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좀 인면은 그러니까 좀 잠을 잘 들게는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수면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지는 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만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다른 수면에 도움이 되는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영양제들을 좀 같이 더 드셔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수면 영양제로 쓰고 있는 이 멜라토닌 제품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그런 그 자연 수면을 유도하기 때문에 수면 영양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멜라토닌은 그 매우 효과적인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렇게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는 멜라토닌은 면역을 증강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그 노령의 실험 동물에게 실험을 해봤을 때 원래 면역세포 중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T 림프구라는 건데 T 림프구를 만들어내는 이 가슴샘의 위축을 좀 역전시키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또 멜라토닌은 신경의 퇴화를 막거나 새로운 신경을 형성하는 등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신경의 퇴화를 막고 이렇게 새로운 신경이 잘 만들어지게 하기 때문에 뭐 기억력 감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치매 예방 이런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멜라토닌은 학습, 기억,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 네, 이런 효과들이 있다고 하고요. 또 멜라토닌의 또 작용 중에 하나는 생식 활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멜라토닌이 고농도에서 배란을 차단하기 때문에 피임의 한 방법으로 임상에서 시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의 작용들이 이런 작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그 이제 잠을 잘 자는 동안 우리 몸에 여러 가지가 다 복구되고 수리되고 된다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멜라토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그 생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더 불면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이런 세포의 복구라든가 면역 그다음에 뭐 학습 능력, 인지 능력 이런 것들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뭐 다른 노화의 원인도 있겠지만 이 멜라토닌 생성이 줄어들면서 그런 것도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멜라토닌이 이제 그 뭐 노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빛을 많이 감지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멜라토닌 그 생성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녁에는 그 빛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러니까 뭐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보신다거나 이렇게 밝게 해놓는 것을 좀 줄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잠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 1시간 전 정도부터 이렇게 그 밝은 등은 끄고 이렇게 침대 옆에 작은 스탠드만 이렇게 약하게 켜놓고 좀 있다가 잠이 그렇게 하다 보면 잠이 좀 자연스럽게 드는 그런 패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무시려고 할 때는 되도록이면 빛의 강도를 좀 줄이시고 그 이렇게 잠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것도 멜라토닌 생성이 잘 돼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수면 영양제로 멜라토닌이 워낙 많이 요즘에 많이 이렇게 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도 멜라토닌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봤고요. 멜라토닌 그 영양제를 그 좀 수면에 도움이 되게 드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